우리가 우리 증시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빼놓을 수 없는 종목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올해 참 삼성전자 다사다난했습니다. 주가가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사실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춥지만은 않았을 때 이 퀄테스트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되게 주요 고객사에서 중요한 통과 과정을 거쳤다라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여러 증권사 안에서는 그 기업은 엔비디아고 퀄테스트가 거의 다 통과가 끝났다라는 기대감에 삼성전자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오는 틈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외국인 물량이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이 삼성전자가 다시금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이슈가 필요할까요? 일단 보면은 뭐 실적에 대해서는 사실 숫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워낙에 이제 뭐 이번에 3분기도 9조, 이번에 이제 4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증권사들 예상치가 조금씩 하향되기는 했지만은 하단을 보니까 이제 7조 5천억 원 정도가 최하단인데 네. 뭐 작년의 실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이제 좋은 실적을 냈고 내년도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33조 수준을 예상을 하는데 저는 그 문제점은 뭐냐면 파운드리 쪽에 적자 흐름이 지속된다는 문제점에서 분사는 필요하지만 지금은 당장은 아니지만 자립이 가능할 때 또 분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 삼성전자만의 이 본질적인 가치를 좀 높여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엔비디아를 봤을 때는 사실 뭐 젠슨항 같은 경우도 엔지니어 출신. 그래서 네. 지금 보면 삼성전자도 뭐 전문 경영인 관련돼서 엔지니어들의 출신들이 좀 더 이제 업무적인 파악이 좀 더 중요하고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리더십에 대한 구축이 다시 한번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제가 선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은 뭐 일단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래도 틈새 시장을 좀 더 빨리 공략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브로드컴이 이번에 좋은 러브콜도 보냈잖아요. 그래서 네. 주문용 반도체 시장이 캐파가 이제 조금씩은 더 성장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이 마련이 됐기 때문에 그 시장을 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뭐 동일하게 좀 뭐 주문용 반도체에서 먼저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간다면은 이번에 이 좀 뒤처졌던 이 HBM의 흐름을 조금 더 빨리 좀 쫓아갈 수 있는 가능성도 일부는 마련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뭐 삼성전자 역시도 보조금이 뭐 예상보다는 좀 축소되긴 했지만 6조 9천억 정도 보조금을 받아놓고 미국의 생산 이 시설을 계속해서 이제 좀씩 미국에 좀 도움이 되게끔 늘려나간다면 잘 보인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이제 미국 트럼프 이제 그 취임 이후에도 좀 삼성전자의 어느 정도 거래적인 역할이 좀 더욱더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단 한 가지 넘어가야 될 점은 사실 CEO 관련된 사법 리스크가 2월에 있는데 그것이 좀 빠르게 좀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CEO 사법 리스크 2월에 이제 어느 정도 결과가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해결이 돼야지만 첫 번째 관문은 어느 정도 넘어설 것이고 또 브로드컴에서 러브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동시에 보내왔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집중도를 높여서 우리 두 기업들이 세계 1위가 됐으면 사실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대감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소장님께서는 삼성전자 반등의 요인 어떻게 꼽아볼 수 있을까요? 펀더멘탈적인 거, 기업적인 부분은 김성원 대표님이 잘 설명하셨다라고 봐요. 근데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재미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를 대표한다라는 거죠. 네. 거기에 이제 저는 희망을 걸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펀더멘탈로 보면 주가가 좀 낮은 수준이에요. 근데 결국 못 올라가는 이유가 뭐죠? 수급이 안 따라온다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특정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아니다라면 외국인들이 룸을 비워놓은 상태에서 다시 룸을 채울 때까지 일정 부분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아니에요. 당장 지금 1월 2일부터 룸을 채워넣을 수도 있어요. 그게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특징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산다라는 것은 삼성전자의 본질 가치에도 집중하지만 한국물을 산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지금 이제 그 펀더멘탈과 관련된 부분들은 김성훈 대표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 될 부분들이라고 봐요. 근데 이거와 무관하게 외국인들이 그냥 한국으로 사고 싶다라면 삼성전자를 물밀듯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보는 건데요. 하나는 이제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서 롱숏 펀드를 하게 된다라면 제일 먼저 삼성전자, LG엔솔, 현대차, SK하이닉스를 채워 넣어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패시브 자금이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환율이 지금 1,470원, 80원인 상태에서 이게 만약에 안정이 돼서 1,400원대까지 들어온다?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앉아서 25bp 먹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이 뒤로 밀려날 때는 지금 외국인들이 못 들어요. 근데 환이 다시 밑으로 내려올 때는 이거는 외국인들에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죠. 가만히 삼성전자가 53,000원에 있다 하더라도 1,480원에 들어와서 1,400원에 팔고 나가면 수익률이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요소들을 보게 된다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흑백은 뒤집으면 흑이고 뒤집으면 백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환율 우리한테 흑이지만 그게 밑으로 내려올 땐 또 백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를 볼 때 펀드멘탈 요소도 있습니다만 그 외의 요소들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올 수 있는 룸 자체가 열려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좀 갖고는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7만 원 이상이냐라는 부분들은 좀 논외로 치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6만 전자까지에 대한 가능성은 일단 열어놓고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들어오는 그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7만 전자까지는 아직은 퀘스천 마크가 찍혀 있고 6만 전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지금 증시를 봤을 때 뭐 상대적으로 너무 부진했기 때문에 주도했던 섹터들을 한번 꼽아보자면은 가장 먼저 뭐 식료품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조선도 있고 꽤나 다양하게 자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우리 시장 안에서 이 2025년을 이끌어갈 섹터 어떤 걸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전체적인 흐름, 올해 이제 연말에 제가 말씀드렸던 섹터를 보니까 네. 국내 증시는 온리 K가 굉장히 좀 힘을 받았던 한 해가 아닌가.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런 말을 좀 드리고 싶어요.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구나. 국내 섹터들도. 그래서 독보적인 이 성장 전략을 가진 보유한 기업들이 경제가 둔화된다고 한들 이런 업황이 어려워져도 혼자만의 힘으로 이 먹고 살 수 있는 자생 능력이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잘 선별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보면은 뭐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업도 우리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탑픽은 당연히 뭐 네이버를 우리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4분기 당장 우리가 지금 다음 달에 4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를 하기 때문에 네. 관련돼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영업이익이 또 다시 한 5천억 원 정도를 넘어설 걸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분기당 최대 실적 예상하는 뭐 네이버를 손에 뽑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보니까는 바이오주들 반등에 힘입어서 아까 우리 차 소장님도 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말씀을 드렸지만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을 수 있는 그래서 이 4공장, 5공장까지 예상이 돼 있고 그다음에 자회사인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이제 이 관련돼서 이 바이오시밀러 6종을 출시를 하면서 이 성장 동력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간다는 점 그리고 미국과 같은 경우도 지금 약가이나 관련돼서 이제 뭐 정책적 이슈가 있지만 그것보다도 저는 일단 제약 바이오 흐름들은 이제 금리에 대한 인상 쇼크를 일단 받아 넣어서 선반영을 받아 넣더라 거품이 일정 부분 좀 빠져서 펀더멘탈 중심으로 한다면은 뭐 셀티온이니까 삼성 바이오를 중심으로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우리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만의 강점을 찾을 수 있는 K뷰티에 대한 흐름은 계속 지속이 될 것이고 또한 여기서 엔터주들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죠. 그래서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해외 비중에서 고환율에 따른 수혜주들에서 본다면은 엔터주들 같은 경우도 하이브가 해외 매출 비중 봤더니 지금 벌써 올해 3분기 기준으로 거의 60%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외 쪽에 비중이 많은 뭐 농심도 한 40% 넘어섰고 해서 삼양식품은 당연히 한 80% 가까이 되지만 그 이후에 제2인자 자리를 놓고 뭐 가축정을 벌일 수 있는 종목들도 한번 뭐 소외주로서 반등폭을 보일 수 있는 종목들도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거기서 본다면은 충분히 또 이제 수출 비중이 높은 조선, 뭐 엔터, 화장품 그리고 전에 이제 제가 이제 연말에 반등폭이 어저께 강했던 AI 로봇과 관련된 뭐 챗 GTP를 활용한 또 휴머노이드 개발에 좀 가속화될 수 있는 내년 정도가 좀 집중이 돼야 될 종목은 로봇 섹터가 좀 더 강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 꼽아주셨습니다. 지금 뭐 소프트웨어, 바이오, K뷰티, 엔터주까지 내일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진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간 줄 몰랐습니다. 소장님의 의견도 빨리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소장님은 내년 어떤 쪽에 집중하고 계신가요? 큰 흐름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가 그 인공지능과 관련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움직였다라면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제 전력과 관련된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좀 강하지만 근데 내년부터는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설치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력 인프라라는 것은 제가 이제 올해
내내 이제 얘기했던 것은 상반기 때는 하드웨어를 보고 내년에는 전력 인프라를 보자. 왜냐하면 올해부터 전력 인프라에 대한 어떤 투자가 이루어졌지만 이런 것들은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내년부터는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의 변압기라든지 전선 관련주들에 대한 것은 지금 주가가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주가가 높은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싼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적인 흐름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는 오히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각축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져요. 뭐 여러 가지 마이크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노이즈들을 일으킬 때마다 돈을 버는 건 누구죠? 뒤에서 전선을 대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는 청바지 업체가 HBM이었다면 내년도에 청바지 업체는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이 그 청바지 업체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다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내년에 우리가 꿰뚫어 볼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는 지금 이제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들이죠. 자국 방위비, 그러니까 GDP의 5%를 방위비로 쓰라는 거죠. 정말 다행인 것은 우리가 폴란드에 우리 공장이 있고 이게 나토와 연계돼 있다는 거죠. 따라서 방산주들이 지금 현재 조정을 충분히 받은 상황이고 이것들이 구체적인 매출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몇 가지들 또 김성 대표님 얘기하신 것들도 저는 이제 긍정적이지만 거기서 이제 가격 메리트가 있느냐라는 부분들은 이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내피셜이지만 내년도에 현대차 그룹이 승계구도와 관련된 이슈가 또 부각될 가능성이 있어요. 세월의 힘을 못 이기겠죠. 그래서 작년부터 이런 승계구도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비스가 현재 지금 특별 3년 배당한다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런 그 승계구도, 그러니까 지배구조와 관련된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고 그럴 때 과거 삼성 같은 경우 우리가 3년 동안 특별 배당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상속세를 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현대차 그룹에 대한 관심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